네, 본격적으로 닥터의 경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들쑥날쑥 변동성 큰 고혈압에 혈관이 늙는다. 그냥 고혈압이 아니라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변동성이 큰 고혈압이 돌연사 위험을 좀 높인다는 얘기인 거죠? 네, 물론 이제 지속적으로 높은 혈압도 문제가 되지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혈압도 사실 좀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혈관을 이제 낡은 수도관에 한번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자꾸 수압이 낮았다가 높았다 이렇게 반복을 하게 되면은 이게 지속적으로 스트레스가 가하게 되니까 여기 금도 가게 될 것 같고 아까 보신 것처럼 이렇게 팍 터질 수 네네. 있겠죠.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제 앞에 있는 것처럼 이 지나가는 혈류들이 이렇게 압력을 적게 졌다가 높아졌다가 이런 걸 반복되면서 터지게 되면은 이 혈관을 막히게 되는데요. 이게 똑같습니다. 심장으로 가는 게 막히면 심근경색 보시는 것처럼 내려가는 혈관이 막히게 되면은 이제 뇌졸중이 발생하는 이제 아주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딱 요즘 같은 때가 제일 위험한가 봅니다. 2월에서 3월 넘어가는 환절기. 이럴 때 심한갈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수도 크게 늘고 그렇단 거죠. 네. 네, 맞습니다. 그 한낮에 기온이 꽤 풀리면서 요새 이제 한번 나도 나가서 좀 운동을 해볼까 이런 분들이 꽤 있는데요. 실제로는 아주 추운 날보다는요, 이렇게 일교차가 심하게 왔다 갔다 하는 날이 더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은 저게 이제 우리 2022년도에 우리나라 보건의료 빅데이터 그래프인데요. 잘 보시면 2월 달에 심혈관 질환 환자가 29만 명이었는데 3월로 넘어가면서 33만 명으로 갑자기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가 이제 2월 말에서 3월 초로 이렇게 계절이 급격히 변하고 일교차가 심해지는 시기인데 이때 한 4만 명 정도가 갑자기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일교차가 심하게 되면은 혈관에 받는 스트레스도 늘어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심혈관 질환이 발생이 많아져서 뇌졸중이라든가 심근경색 또는 이로 인한 급사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네. 이 혈압 변동폭이 크신 분들은 좀 각별히 더 주의를 하셔야겠어요. 자, 그러면 또 이럴 때 주의해야 될 뭔가 우리 혈압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뭔가 시그널 같은 게 있지 않을까요? 혹시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그 주로 이제 오전 시간에 혈압이 좀 급격히 올라가는 이제 모닝 서지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아침에 이제 교감신경이 이제 활발히 되면서 좀 오전 시간 새벽에 이제 혈압이 좀 많이 올라가는 이런 분들이 이제 조금 더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혈압에 차이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팔, 오른쪽 팔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혹시라도 그쪽으로 가고 있는 혈관이 좁아져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사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 팔의 혈압과 이 다리의 혈압 차이가 많이 난다. 이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이 사인은 다리로 가는 혈관이 좁아졌기 때문에 혈압이 낮게 측정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역시 주의를 하고 이러한 증상이 있을 때 만약에 걸어 다니는데 장단지가 좀 아프다 혹은 이 종아리가 땡긴다 이럴 때는 사실 정밀 검사 한번 받아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시간에 따른 변동폭뿐만이 아니라 이 부위별 차이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닥터의 경고 두 번째 보겠습니다. 오래된 당뇨병과 나쁜 콜레스테롤에 혈관이 손상된다. 아, 당뇨병. 근데 오래된 당뇨병이라 하면 어느 정도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뭐 그거는 딱 정의되어 있는 건 없는데 아마 이 시청자분들 중에도 당뇨병을 한 10년 이상 앓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보고 계실 것 같아요. 당뇨병 있는 분들이 이제 혈당 조절에만 많이 신경을 쓰게 되는데 실제로 우리 혈중 내 혈당이 높게 되면 이 혈당이 단백질에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혈관을 망가뜨리는데요. 지금 자료 화면을 보시면 저기 이렇게 붉은색으로 떠다니는 것이 네. 이제 혈당인데 네. 혈당이 저렇게 계속 혈관벽에 부딪히게 되죠. 저렇게 되면은 혈관벽에 손상이 되고 염증이 생기면서 그 부분의 손상 부위에 혈전이 생기고 혈전이 점점 저렇게 누적이 되고 그 안에 콜레스테롤 우리 지질 세포들이 쌓이면서 혈관벽을 저렇게 막게 됩니다. 그러면 저 좁아진 혈관들을 통해서 갑자기 혈관이 막힌다든지 심혈관 쪽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사건이 생기게 되죠. 예. 그러니까 이 당뇨병은 이 혈액만 끈적하게 하는 게 아니라 혈관도 손상시킨다. 이거 좀 잘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 나쁜 콜레스테롤이 혈관을 좀 손상시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쨌든 뭐 나쁜 콜레스테롤은 기름이잖아요. 기름은 이렇게 미끄러지듯이 혈관을 이렇게 잘 지나갈 것 같은데 그렇죠. 얘들이 어떻게 혈관을 상처를 낸다는 얘기죠? 그러네요.
되게 저도 처음 들어보는 재밌는. 막 장병을 오일이 코트리 해주고 좀 이런 거 아닌가요? 오늘 제가 이제 콜레스테롤이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혈액 검사를 해보면 뭐 콜레스테롤이 뭐 HDL도 있다, 총 콜레스테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오늘 딱 하나만 기억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콜레스테롤 중에 LDL이라는 게 있습니다. LDL. 그래서 이게 나쁜 물질인데요. LDL이 나쁘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는데 콜레스테롤은 사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물질입니다. 세포벽을 구성하기도 하고 호르몬을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몸에 콜레스테롤을 운반해 주는 지질 단백질이라는 운반체가 있는데 이 운반체 중에 HDL은요. 그 지질 단백질이 움직이면서 콜레스테롤이 많이 쌓여 있는 장기에서 그걸 빼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좋은 콜레스테롤 이렇게 얘기하고 LDL 콜레스테롤은 그걸 운반하는 과정에서 너무 많이 운반하고 우리가 음식물을 많이 먹게 되면 그 콜레스테롤을 우리 지질 단백질이 지질을 자꾸 어딘가 쌓아놓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쁜 콜레스테롤 이렇게 얘기를 해서요. 보통 LDL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게 이제 우리 몸 안에 동맥경화가 많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뭐 심근경색이라든가 뇌졸중 이런 위험한 일들이 많이 생기고 또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돌연사라든가 겨울철 건강 관리에 적신호를 일으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물질이 되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시고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우리가 당뇨병과 콜레스테롤을 지금 구분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사실 뭐 고혈압이라든지 고지혈증, 당뇨병 이 세 가지는 한꺼번에 찾아와가지고 막 사람 혈관을 망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제 외래에 오시는 이제 환자들 중에서 대부분은 하나는 꼭 갖고 계시고요. 다 네. 갖고 계시는데 거의 절반 정도 요즘에는 세 개를 동시에 갖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세 개 동시에서 뭐가 문제냐? 이제 각각이 예를 들어 심혈관계 질환의 문제를 2배씩 올린다고 하면 세 개 있으니까 2 더하기 2 더하기 2 해서 6배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최근 연구 결과들 보면은 곱해서 10배 이상이 된다. 이런 결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으면 사실은 조금 더 신경 써서 철저하게 조절을 해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아니 그래서 주변에 그 3고라고 하는 세 가지를 다 갖고 계신 분들한테 경동맥 검사를 받아보라고 많이 권하시더라고요. 예, 이제 경동맥은 심장에서 뇌로 가는 가장 큰 혈관입니다. 우리 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혈관 질환 이런 거 오래 앓으신 분들은 건강검진 때 꼭 목에다가 이렇게 초음파돼서 경동맥 확인들 많이 하시죠? 이거 왜 할까요? 정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경동맥은 심장에서 머리로 가는 가장 크게 뻥 뚫린 고속도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그거와 동시에 저희가 이렇게 만져보면 만질 수가 있어요. 피부 바로 아래에 지나가는 큰 동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심장 혈관이나 뇌혈관 같이 깊숙한 곳에 있는 혈관은 직접 보지 못하는 반면에 경동맥은 비교적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뭐 뇌경색이나 이런 뇌혈관 질환들을 앓으신 분들을 뇌를 수술해 보면 그 뇌혈관이 굉장히 딱딱해져 있고 노랗게 변성해 와 있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은 경동맥 초음파를 해보면 거의 10명 중 4, 5명은 경동맥도 같이 내벽이 두꺼워져 있으면서 이제 플라그 같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동맥의 상태를 보면 심장이나 뇌혈관의 상태를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경동맥 초음파를 하면서 경동맥을 부르는 게 그 창문 혹은 혈관의 블랙박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 정도군요. 오늘 너무 무서운데요. 제가 또 흡연도 하고 음주도 하고 또 고기도 좋아하고 네. 최근에 다이어트는 했지만 생활 패턴이 너무 불규칙하다 보니까 제 경동맥도 지금 좀 이상이 있을 것 같아서 불안해요. 검사했는데 경동맥이 좁아졌어 이런 소리 들으면은 저는 너무 무서울 것 같거든요. 혹시 이 경동맥에도 약간 뭐 기름때 같은 게 껴있으면은 저희 세면대 이렇게 막 머리카락 이렇게 빼잖아요. 그것처럼 뭐 어떻게 좀 긁어서 뺄 수 없나요? 아, 비유가 좀 그렇게 되네요. 네. 네, 일단 가능합니다. 경동맥에 이제 기름때가 껴가지고 좁아진 소견을 보시면 우리 다음과 같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은 경동맥이 이렇게 어머. 안에 혈관을 열어놓은 건데 이렇게 노랗게 쌓여 있는 게 우리가 죽종이거든요. 네. 콜레스테롤 찌꺼기들이 쌓여서 저 안에 이렇게 혈관벽에 침착이 돼 있는 거고요. 이제 저런 상태에서는 일단 약물 치료를 먼저 진행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약물 치료를 하는데도 증상이 계속 발생하고 약물 치료에 한계가 오는 경우에는 이제 저 안에 좁아진 내경을 이렇게 풍선으로 넓혀준 다음에 내경에 대해 스텐트를 설치해서 좀 고속도로를
넓혀준다. 이런 치료를 하기도 하고요. 네. 더욱더 이게 너무 심해서 이건 시술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러면은 죽종 제거술이라고 해가지고 직접 혈관을 열고 안에 있는 죽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수술하신 분 영상을 한번 가져왔어요. 제가 직접 한 수술인데 저렇게 자르게 되면 저게 죽종이에요. 예, 굉장히 안이 꽉 차 있죠. 예, 저게 이제 이걸 그래가지고 이렇게 발라내면 저렇게 뚝 떨어집니다. 굉장히 큰 덩어리가 떨어지게 돼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지저분하잖아요. 저런 것들 다 깨끗이 제거를 해주고 이렇게 봉합을 해주면 굉장히 좁아진 혈관이 뻥 뚫리면서 이제 혈류가 많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혈관의 죽종을 직접 제거하는 죽종 제거술이고요. 이렇게 경동맥 안에 죽종이 생기게 되면은 그 좁아진 혈관 자체 때문에 혈류가 가지 못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사실 더 큰 문제는 아까 수술 장면 보면 막 찌끄러기들 많이 붙어 있잖아요. 네. 저게 이제 떨어져 나오면서 머리 혈관은 휙 날아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수도꼭지에 내부에 이제 녹들이 날아가가지고 이렇게 날아가면 수도관을 막잖아요. 네. 그것처럼 똑같이 뇌혈관을 막아서 뇌경색을 일으키게 되고 이러면 굉장히 심각한 신경적 장애를 유발을 하게 됩니다. 아, 수술 영상 보고 지금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목에 사람 목 두께가 한계가 있는데 네. 뭐가 저렇게 많이 끼었을까요? 그러니까요. 엄청 두꺼웠어요. 오늘 시각적으로 참 강력한 영상들이 아, 피도 나오고 막.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서태훈 씨와 하는 것과 정반대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 금연하시고요. 생활 패턴 잘 지키셔야 됩니다. 예. 네. 아이고, 꼭 남 그렇게. 지키지만 말고 본인부터 잘하세요. 네, 사실 찔려서 넘겨봤습니다. 자, 그럼 닥터의 경고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딱딱한 심장 근육, 불규칙한 심박이 심장 펌프를 고장낸다. 잠시만요. 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네. 보세요. 여기 운동 열심히 하면은 막 이렇게 3두 막 2두는 안 딱딱하지만 팔꿈치는 딱딱한데요. 몸에 있을 근육이 딱딱해지면 좋은 거잖아요. 그럼 심장도 근육이 생겨서 딱딱해지면 건강해진다라는 거 아닌가요? 안 됩니다. 이제 큰일 납니다. 심장은 사실 하루에 한 10만 번쯤 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장 근육이 딱딱했다는 이야기는 이 심장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심장이 이렇게 딱딱하고 뻣뻣해지면은 심장이 이렇게 잘 이렇게 벌어지지 못하면서 온몸의 휘를 잘 못 받아들이게 되고 이게 좀 더 힘들어지게 되면은 짜는 힘도 약해지면서 온몸 피를 잘 보내지도 못하게 하는 이런 증상들이 생기는데 이걸 저희가 이제 심부전이라고 부르고요. 이 심부전이 있으면 이제 가장 저희가 흔하게 겪는 게 이제 호흡곤란입니다. 평소에는 뭐 잘 가던 길들, 언덕길 그런데 언덕길 조금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계단 조금만 올라가도 숨이 차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심부전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특히나 이제 혈압이 오랫동안 있었고 조절 잘 안 되었다면 사실은 굉장히 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특히 주의를 요해야 되고요. 네. 이런 호흡 곤란들이 생겼을 때는 꼭 심장 초음파 등으로 이 심장의 상태를 확인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심장 근육이 딱딱해지는 것도 문제고 또 심박이 불규칙해지는 것도 문제라는 거잖아요. 그게 뭐 부정맥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간혹 나이 드신 분들 중에 이유 없이 가슴이 이제 두근두근하고 숨이 차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나 갱년기도 지났는데 왜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리나 뭐 우스갯소리로 사랑인 줄 알았는데 부정맥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응답을 이렇게 진지하게 하실 거예요. 기침도 한번 하시고. 부정맥은 이게 심장이 너무 빨리 뛰거나 느리게 뛰거나 또는 불규칙하게 뛰는 것을 다 말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나라 이제 연령 평균적으로 보면은 80세 이상에서는 한 12%, 13% 정도는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심장이 규칙적으로 힘있게 뛰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부르르 떨면서 이렇게 약하게 뛰는 걸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심장 안에 저류가 생기고 그 저류가 생기는 것 때문에 혈액이 뭉치면서 혈전이 생깁니다. 저렇게 심장 안에 혈전이 생기는 것이 떨어져 나가서 뇌혈관을 막게 되면은 뇌졸중이 생깁니다. 근데 또 무서운 것은 우리 이제 환자들 중에 한 거의 절반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나이 드신 분들 중에 상당수는 아무 증상이 없이 저렇게 뇌졸중이 오는 경우가 있어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꼭 정기적으로 심장 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네.